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단원 FM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문화랑 예술이랑 48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88.7MHz로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는 안산의 공동체 라디오인데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자동차 안에서나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단원 FM 88.7MHz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주파수도 홍보하고 또 단원 FM 자체도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단원 FM은 라디오 주파수 88.7MHz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채널 단원 FM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문화랑 예술이랑 48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지난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방송은 선감학원과 관련된 지역의 문화자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감학원이라고 하는 안산의 그 역사 그리고 성감학원을 추모해 왔던 문화인들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방송이 문화랑 예술이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걸로는 지역의 예술인들의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요. 문화랑 이라는 걸로는 우리 도시 안산이 품고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 자원들, 지역문화의 뭐 역사라든지 어떤 활동들을 소개를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문화랑 예술이랑 방송은 주로 지역의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많이 좀 치중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오래도록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또 묵묵히 예술해 왔던 지역의 예술인분들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목을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지었던 것은 처음부터 또 이제 문화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건 오늘도 역시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소개할 지역 예술인분이 계셨었는데요. 네, 스튜디오 녹음 일정을 잡아놨는데 제가 초청해둔 그 예술인분에게 갑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스튜디오 오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또 제가 오늘 지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코뮤지엄들이 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사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에서는 경기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경기문화재단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산에 있는 에코뮤지엄은 총 5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 면사무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대부도에 가보신 분들 중에 대부도 행정복지센터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동 행정복지센터를 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대부면사무소가 그 건축물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상동에. 그래서 그 대부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또 에코뮤지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대부도를 넘어가서 선감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선감학원 예터가 나타나죠. 지금 현재는 경기 창작 캠퍼스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보면 선감 역사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 창작 캠퍼스 내에 선감학원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몇 개의 유물들과 영상 자료들 그리고 시각 자료들을 모아서 선감 역사 박물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역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감학원 예터 복원 사업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차근차근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감학원 예터 복원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곳은 더더욱더 선감학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에코뮤지엄으로 이제 기능을 하게 되겠죠. 거기가 이제 두 번째 에코뮤지엄이고요. 세 번째 에코뮤지엄은 안산의 라이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니까 네, 북한문화공간 섬자리에서 기획하고 있는 라이슬라라고 하는 에코뮤지엄이 또 있는데 이 역시 대부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코뮤지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인데 지붕 없는 박물관이 안산에 총 5군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무려 3개가 대부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도가 품고 있는 생태 자원이 한몫을 할 것이고 또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역사 자원 또 대부 면사무소라고 하는 역사 자원이 또 한몫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 3군데의 대부도에 에코뮤지엄이 존재하고 있고 이제 시내로 들어오면 2군데 에코뮤지엄이 있는데요. 문화 플랫폼 열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열무는 이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의미와 추억을 깊이 탐구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네, 안산시 일동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산시 일동에 문화 플랫폼 열무라고 하는 또 이제 에코뮤지엄이 있고요.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에코뮤지엄은 네, 안산시 고잔동입니다. 네, 안산시 고잔동은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마을이죠. 단원고등학교 바로 앞에 에이틴 문화공간 쉼표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이 공간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에이틴 문화공간 쉼표는요. A는 이제 안산을 뜻하죠. 틴은 10대 에이틴 문화공간 쉼표인데 또 이거를 또 발음을 제대로 해보면 에이틴이 됩니다. 18살.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고잔동 마을에 존재하는 에이틴 문화공간 쉼표는 당연히 세월호 참사와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겠죠.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섰죠. 당연히 그래야 할 일이었고요. 그리고 별이 되어버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잘 기억할 것인가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생이나 누나나 형을 잃어버린 또 형제자매들을 또 보호하고 보살피기 위한 또 그런 케어 공간들도 만들어지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유가족들과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보살피다 보니 같이 세월호를 타고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친구들을 보살피는 공간은 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갈 때쯤이었죠. 참사가 발생하고 6개월,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생존학생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마련된 공간이 바로 에이틴 문화공간 쉼표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이제 처음에 생길 때 세월호 생존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이 되었다가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또 대학생이 되고 혹은 그냥 사회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
단원고등학교, 단원중학교, 그리고 고잔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고잔동에서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또 편안하게 자기 쉼 공간으로 여기고 찾아와서 세월호 생존학생들이 머물렀던 공간을 고잔동의 청소년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더불어서 고잔동의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좀 침체된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잔동 주민들이 어떤 걸 해볼 수 있을까를 가지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생활문화 공간으로 점점점 확대 발전 해온 공간입니다. 이 쉼표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올해부터 고잔동 마을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에코뮤지엄의 풀네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곧안. 네, 고잔동이지만 그 발음을 곧이라고, 고 아래 지읒 받침을 붙여서 곧안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고잔동의 마을 이름이 곧 안에 있는 마을이다 라는 데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곧 안이라고 메모리얼 에코뮤지엄의 이름을 정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잔동 마을은 원래 곶이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이었습니다. 곶이라는 단어 아시죠? 호미곶 대표적으로 그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동해안에 이렇게, 동해안이 보면 해안선이 매끈하게 쭉 내려오다가 포항 부근에서 살짝 올라와서 호랑이 꼬리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호미곶처럼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일 수 있도록 살짝 튀어나온 공간을 곶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곶의 안쪽에 있었던 마을이다라고 해서 고잔동이라고 이름이 정해졌는데요. 그런 유래를 살려서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곶안 이라고 이름을 짓고, 올해부터,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올해부터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마을을 기억과 성찰의 마을, 또 마음을 보살피는 힐링의 마을, 또 생태가 살아있는 생태 자연의 마을로 잘 기록하고 가꾸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마을의 되게 숨겨진 면모를 소개하는 그런 에코뮤지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올해 처음 첫 발을 내디딘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이 참 길었죠? 네,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그렇다면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에코뮤지엄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고잔동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에코뮤지엄이 이제 품고 있는 것들이 어쨌건 주로 투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들은 좀 자연생태, 여행, 혹은 어떤 기억, 이런 것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골랐습니다. 첫 곡은 최성원, 들국화의 멤버죠. 들국화의 모든 곡을 만든 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성원님의 제주도의 푸른밤을 골랐습니다. 이 곡은 곡의 질감으로도 참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하고도 어울리겠지만, 제주도라고 하는 공간이 또 우리 아이들과 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곡해봤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인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게 별로 앞서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최성원님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가수분들이 리메이크를 했던 곡이죠. 근데 저는, 이 곡을 만든, 최성원님의 곡이, 최성원 가수가 직접 부르는 것? 그게 더 좋더군요.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계속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에코뮤지엄을 만드는 어떤 또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기 전에 예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에코뮤지엄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뭐 제 방송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제가 문화랑예술이랑이라고 하는 방송을 시작할 때 아마 초기에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 이런 법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조회수가 안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되게 그 지역에서 의미있게 활동을 잘하는 예술인들을 소개했을 때 오히려 조회수가 훨씬 더 당연히 오히려가 아니죠. 당연히 더 이제 많이 나왔지만 가끔씩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로 또 이야기되기도 하고 썩 관심 없는 내용들로 이야기되기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 또 문화랑 예술이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또 내용들이다 보니 또 청취자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기 에코뮤지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에코뮤지엄이란 에코뮤지엄은 본래 이제 생태 및 주거환경을 뜻하는 에코라고 하는 단어에 박물관을 뜻하는 뮤지엄을 결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건축물, 어떤 단일 공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에서 생활유산을 보전, 활용하는 대안적, 실천적 박물관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 게 바로 에코뮤지엄이다. 그러니까 그 고잔동 주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 꾸려가고 있는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자체를 박물관으로 만들어내면서 그 마을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굉장히 무겁지 않고 또 흥미로운 콘텐츠들로 발굴을 해서 자꾸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함께 겪었던 집단 기억에 대한 것을 또 흥미로운 콘텐츠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박물관인 거죠. 그러니까 고잔동 주민들만 그랬겠습니까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억으로 갖고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건 단원고등학교를 품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고잔동 주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 더 앞장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기억들을 어떤 의미로 성찰할까, 우리의 기억들을 또 어떤 미래 가치로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우리의 기억들을 또 어떤 희망으로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게 바로 대안적 실천적 박물관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경기 에코뮤지엄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경기 에코뮤지엄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좀 해설을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코뮤지엄은 전통 박물관과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으로서 에코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간을 포괄하며 지역사회, 생활문화, 산업, 자연환경 등 지켜나가야 할 유무형의 자원을 보호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잔동에서 만들고 있는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과 딱 맞는 내용이죠.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하지만 외면하고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유무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이겠죠. 그 무형의 자원을 잘 기록하고 보호하고 또 여러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에코뮤지엄을 기능에 따라서 지역박물관, 지역공동체박물관, 생태박물관, 환경박물관, 민속박물관, 에코뮤제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에코뮤지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설해 놓은 개념인 것이고요. 이 경기 에코뮤지엄은 또 에코뮤지엄의 뭐랄까요,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해뒀는데요.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생태
생태자원의 고유한 가치와 특색을 발굴하는 것, 현장과 전문 영역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자원 보존 및 관리를 하는 것, 실생활과 연계한 지역문화유산의 능동적 활용을 하는 것, 요게 박물관을 통해서 에코뮤지엄을 통해서 구현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놨어요.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한다.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지역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전략으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코뮤지엄의 철학을 통한 경기도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확대, 시민주도 문화재생을 통한 문화자치 구현, 투자중심 개발의 부작용을 대체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계획, ESG 개념을 적용한 문화예술, 관광, 연계사업 특화. 네, 제가 빠르게 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개념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빠르게 읽었습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 에코뮤지엄을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경기 에코뮤지엄의 그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그 고잔동 마을에서 진행되는 에코뮤지엄 사업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코뮤지엄의 풀네임은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이고요. 이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은 크게 4개의 사업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이 에코뮤지엄 고단을 빚고, 그러니까 이 에코뮤지엄 고단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주체 역량을 잘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단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운영위원들의 역량을 박물관 지기로 키워나가는 것, 요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의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그룹은 고단동 주민들이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부터 고잔동 주민들은 고잔동 마을을 되게 살기 좋은 마을로,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분들이고,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세월호 가족분들 곁에서 함께 함께 걸어왔던 분들, 그리고 마을이 어쨌든 커다란 참사를 겪다 보니까 침체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동체 정원을 가꾸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인되는 상태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던 분들이죠. 가장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올림픽 기념관,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합동분향소가 공식적으로 설치된 곳은 화랑유원지였는데요. 화랑유원지 2주차장이었는데 공식적으로 화랑유원지 2주차장에 합동분향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 합동분향소가 들어섰던 곳이 바로 단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이었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체육관에 아마 한 6일 정도, 5일 혹은 6일 정도만 임시적으로 분향소가 마련되었었는데, 그때 수많은 이제 시민들이 합동분향소 올림픽 기념관 앞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유가족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분향소를 찾는 여러 그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고잔동 주민들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분향소를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고잔동 주민들이 이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의 첫 번째 운영위원이고요. 그 두 번째는 세월호 가족들이 되겠죠. 그래서 고잔동 주민분들 10명,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 4명, 총 14명의 주민 운영위원이 있고, 이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을 또 이제 약간 기획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또 열심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8 문화공간 쉼표를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문화학교의
있는 문화기획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들과 세월호 가족들과 문화기획자들이 합심을 해서 에코뮤지엄 고단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이 말 그대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올곧게 잘 가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함께 논의하고 프로그램을 도출하고 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가지고 열심히 주민 역량, 운영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메모리얼 에코뮤지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죠. 이 에코뮤지엄을 운영할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또 강화해내는 것.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억 전시 플러스 3,650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물관이라면 당연히 전시되어 있는 콘텐츠가 존재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기억교실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앞에 있는 원고잔 공원 그리고 단원고등학교에서 4.16재단으로 가는 길에 조성되어 있는 소중한 생명길 그리고 수많은 연립단지 곳곳에 잘 가꿔진 공동체 정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무너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각 공간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 함께라고 하는 형제자매들을 보살피던 공간 쉼표라고 하는 생존학생들의 보금자리 그리고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썼던 쉼과 힘이라고 하는 공간들 그리고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냈던 공동체 카페 아름다운 카페 등불이라는 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카페 등불 앞에 아주 작지만 예쁘게 조성되어 있는 온유의 뜰 그리고 4.16 재단 건물 그리고 기억 전시관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와 기억교실이라고 하는 굵직한 공간 외에도 소소하게 마을 곳곳에 존재하면서 참사 이후 10년을 함께 읽어왔던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들, 기억과 성찰을 위한 공간들이 되게 에코뮤지엄의 주요한 공간들이 되게 될 것이고 그 공간 자체를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박물관 투어가 되겠지만 올해는 또 세월호 참사 10주기 아니겠습니까? 10년을 맞이해서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한 전시 콘텐츠가 존재하는 것이 에코뮤지엄의 의미에 맞겠다라고 해서 총 4가지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시물의 제목이 전시 프로그램의 제목이 기억 전시 플러스 3,650이 되겠죠. 10주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별이 된 아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은 별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 10명을 고잔동에서 살았던 10명을 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사진들이 또 가족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어린 시절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자라왔던 모습을 또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의 별이 된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 콘텐츠가 쉼표 공간에 설치되어서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을 찾는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쉼표라는 공간이 워낙 다양한 또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이루어질 때 참가하는 또 참가객들이 와서 또 별이 된 아이들이라고 하는 전시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시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전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참사 초기에 올림픽 기념관에 임시합동 분향소가 있을 때 연일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객으로 와서 줄을 섰습니다. 올림픽 기념관 분향소에 분향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선 줄이
올림픽 기념관 앞을 쭉 지나서 고잔초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고잔초등학교 운동장 안에서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게 줄을 늘어서서 고잔초등학교 운동장은 들어오는 줄 나가는 줄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 고단초등학교로 이어지는 줄이 저 아래 고대병원에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문객들이 줄을 섰던 아마 기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단초등학교에 이렇게 줄 섰던 사진이라든지 올림픽 기념관에 한 5일 6일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그 임시합동 분향소 내부 사진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내부 사진, 그리고 그 올림픽 기념관에 설치되었던 임시 분향소 앞에 또 흰색 천막이 설치가 되고, 이 적십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전국에서 올라왔던 물자들을 또 분류하고 또 보관하고 또 많은 유가족들에게 또 전달하고 또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또 이렇게 제공하고, 이런 물품들을 관리하고 나눴던 수많은 봉사자들이 이제 모습이 찍힌 사진들 또 있고요. 그리고 참사가 막 발생했을 때 단원고등학교 기둥에 붙어 있었던 수많은 포스트잇들, 그 쪽지 안에 글귀들,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들었던 촛불들,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썼던 글귀들, 이런 이제 사진들이 이제 참사 초기에 있었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단원고등학교 다목적 홀 단원관에 이제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거기가 약간 상황실이 되었었죠. 그래서 팽목으로 내려간 가족분들, 그리고 팽목으로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들은 팽목으로 갔지만 또 이제 그 엄마 아빠가 갔다면 형제자매들은 단원고등학교 단원관에서 또 소식을 기다리고 했었는데, 그 단원관의 풍경들, 참사 10년 전 막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막 벌어졌던 모습들에 대한 사진 기록들이 또 4.16 재단 1층 공유 공간에 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전시 콘텐츠로 소개해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10년 동안 지역 주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이 어떻게 또 공동체를 회복시켜 왔는지에 대한 사진들입니다. 참 처음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관계였는데, 함께 이렇게 이 세월호 가족들도 사실은 고단동 주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은 대개 고잔동, 와동, 삼부 3동 이렇게 좀 나뉘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고단동에 살았던 주민들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어쨌건 원래부터 고단동 주민이었던, 이제는 안타까운 사고로 세월호 가족이 되어버린 이 사람들과 고단동 주민들이 함께 밥 한 끼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모여 앉아서 밥을 같이 해먹으면서 침체되어 있는 공동체, 좀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어떻게 리질리언스, 회복을 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함께 노력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017년도에 경기도 정원박람회가 이제 고잔동에서 열렸는데요. 경기도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정원을 가꾸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시켜왔던 노력들, 그리고 고잔동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새로운 기억의 키워드들을 던져줬었던 거리 연극 학교 가는 길의 탄생이라든지, 고잔동 마을 여행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라든지, 주민 오케스트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참사 이후에 세월호 가족들이 공예로, 합창으로, 연극으로, 목공예로 자신의 마음들을 치유해 왔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확보한 공예 기량들을 또 지역 주민들과 나누는 모습들의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지난 10년간 가족들과 주민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함께 걸어왔던 여정이 또 딱 10장의 사진에 담겨가지고 전시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운 카페 등불에서, 명성교회 4층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또 함께 만든 공동체 카페인데요. 아름다운 카페 등불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전시 콘텐츠가 되겠고요. 네 번째 전시 콘텐츠는 아름답고 정감 있었던이라고 또 이렇게 과거형으로 하면 되겠군요. 있었다가 참사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이 세월호 가족들과
고잔동 주민들의 노력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금 또다시 따뜻한 마을,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고잔동 마을의 아름다웠던 풍경이 담겨있는 사진들이 또 이제 전시되고 있습니다. 고잔동 하면 또 여러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지만 소중한 생명길, 그 길 자체가 워낙 예쁘고, 그리고 피아노 계단이 또 고잔동 주민들이 사랑하는 계단이에요. 피아노 계단 앞에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들,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단원고 앞의 풍경들, 그리고 고잔동은 이제 연립단지가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는 빨간 지붕, 연립단지 빨간 지붕의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든지, 지금은 사라져버린 고잔동 롯데캐슬 단지로 지금은 이제 재건축이 되었지만, 예전에 거기가 이제 우성 연립이 있었고, 또 고려 약국이라고 옛날에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런 옛 풍경들, 정감 있는 고잔동의 아름다운 사진들이 또한 10점이 선정되어서, 그 올림픽 기념관 건너편에 심콩이라는 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 전시 플러스 3650이라는 제목으로 전시 콘텐츠들이 진행이 또 진행이 되어 잘 전시물로 도출이 돼서 잘 전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이 진행하고 있는 총 4가지 사업 중에 2가지 사업을 소개해 드렸어요. 메모리얼 에코뮤지엄을 잘 운영하기 위한 주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월호 10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전시 콘텐츠들이 어떻게 도출되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서 어디에서 전시되고 있는지 기억전시 플러스 3650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다 보니 저도 숨이 차고요. 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노래 한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을 곡은요,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다네인데요. 또 선곡을 하고 보니 제주도의 푸른 밤에 이어서 별이 진다네라고 하는 또 곡으로 이어지네요. 나름의 각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또 의미에 맞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스케치 별이 진다네 듣고 오겠습니다.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에게 말하지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지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오는 그대 그리움만이 이 밤도 적이 되어 나를 또 울리고
어둠 많이 네, 마치 마을 속에 골목에 혹은 마을 어떤 동산에 네, 마을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 자원, 골목의 소리들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네,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듣고 왔고요. 이제 메모리얼 에코미즘 고단에 대한 이제 또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 볼 텐데, 열심히 또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또 훌쩍 지났네요. 네, 좋습니다.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요, 소개해드릴 것은 박물관이라고 하면 당연히 관람객들이 올 것이고, 관람객들이 왔을 때 박물관은 도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슨트들이 나와서 관람객들에게 박물관 곳곳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고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도슨트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고단 환대라는 제목의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는데요.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은 어쨌건 지붕 없는 박물관이고 에코 뮤지엄으로 이제 조성을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을을, 고단동 마을을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거니까 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도슨트가 되어서 몇 가지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데, 박물관에 그 면모를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세월호에 대한 기억 성찰 코스가 될 것이고, 이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그 별이 된 아이들에 대한 어떤 기억,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응원, 위로, 연대,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병원 앞에 있는 4.16 기억 교실부터 출발해서 아이들이 어떤 공간에서 공부하고 생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억 교실로부터 시작해서 길을 건너서 지금은 재건축으로 바뀌었지만 예전에 연립단지가 있었던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추억을 보내면서 이 마을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고잔 초등학교, 되게 보면은 고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봤을 때에도 약간 이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대부분 고잔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이라서 고잔 초등학교 졸업 앨범, 그게 이제 2010년 졸업 앨범을 보면 또 애잔함이 또 몰려오거든요. 고잔 초등학교, 그리고 올림픽 기념관, 쉼표, 단원고등학교를 거쳐서 소생길까지, 사일재단까지 이어지는 세월호 기억 성찰 코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세월호를 떠나서 고잔동 마을 자체가 품고 있는 여러 생태자원. 고잔동은 워낙에 예쁜 동네예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는 동네고, 가을이 되면 단풍길이 그렇게 예쁜 동네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을 주제로 해서 이 마을이 품고 있는 여러 생태자원들을 소개하는 생태 코스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태 코스는 기존의 고잔동 마을이 품고 있는 생태자원에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조성했던 공동체 정원, 소중한 생명길에 이르기까지 어떤 내용들이 이제 숨어져 있고 어떤 사연들이 숨어져 있는지를 소개하는 생태 코스가 두 번째 코스고요. 세 번째 코스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세월호 가족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이 고전동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이 희생 마을, 참사 마을, 피해 마을로 머물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고전동을 찾았을 때 의미 있는 성찰의 길도 걸어야 되겠지만 마음을 힐링받는 코스도 있어야 되겠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 입은 마음을 고전동 마을 안에 들어와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도 얻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이 또 단원고등학교 앞에 보면 원고장공원이라고 굉장히 예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좀 야트막한 동산인데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단풍나무 터널도 마련되어 있고요. 단풍나무 터널을 쑥 들어가서 지나가서 이 숲의 공간, 이 향기를 느끼면서 내려오면 또 은행나무가, 커다란 은행나무가 아늑하게 안아주는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에서 이제 쉼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원고장공원에 모여가지고 공원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설을 하고, 단풍나무 숲 터널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단풍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생태 해설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은행나무가 포근하게 안아주는 공간에서는 또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분이 또 세월호 엄마가 직접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진행해 보는 것은 뭐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차분하게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을 분들을 위해서 내가 겪었던 행복 순간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가서 원고장공원 거의 전망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연립단지 빨간 지붕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짠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만 볼 수 있는 또 흥미진진한 생태 또 흔적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그렇게 울던 매미들이 지금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한여름에 그렇게 울던 매미들이 지금은 사라졌지만 자신의 모양을 흔적 그대로 남겨두고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나무 기둥에 매미 허물들이 이렇게 붙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태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맨발걷기 코스가 원고장공원에는 또 안산에 맨발학교가 있습니다. 맨발학교가 만들어졌는데, 맨발학교의 첫 시작지가 원고장공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원고장공원에 맨발길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이 힐링을 위한 이제 방문객들이, 참가자들이 또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걸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쭉 하고 나의 맨발로 생태를 충분히 느낀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세족을 하고, 그 원고장공원 초입에 동그랗게 된 잔디광장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힐링 요가를 하고, 힐링 요가를 맛보고 나서 정말 편안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요가의 마지막 코스 사바아사나를 맛보고 난 다음에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는 그런 곳으로 마음 힐링을 또 겪을 수 있는 그런 힐링 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태 코스, 기억 성찰 코스, 힐링 코스 총 3가지 코스로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 고단 환대를 또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4번째 프로그램, 가장 주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고잔동 마을여행 기억 산책. 이게 이제 도슨트 프로그램을 훨씬 예술적으로 극대화시켜서 이제는 안산에서 전문적으로 연극하는 극단 동네 풍경의 연극 배우들과 고잔동 주민들이 함께 이동형 거리 연극 학교 가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이동형 거리 연극 학교 가는 길을 테마로 해서 여러 스팟에서 해설도 듣고 이동형 거리 연극도 보고 또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고잔동 마을여행 기억 산책이 또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의 주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기획되어서 개발되었고, 또 이제 여러 주민들에게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 방송을 듣는 그 주간에
이제 토요일, 그주 토요일에 11월 2일 날에 고잔동 마을여행 기억 산책이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을 듣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고잔동 네, 마을여행 기억 산책에 신청을 해주십시오. 인스타그램에 보면 찾을 수 있는 컬처치로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시면 네, 신나는 문화학교와 컬처치로가 함께 협업하는 관계로 지금 에코뮤지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찾아보시면 고잔동 마을여행 기억 산책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쭉 흘렀습니다. 오늘은 메모리얼 에코뮤지엄 고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때로는 지역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예술활동을 소개하는 예술이랑 부분을 방송하겠지만 때로는 이런 식으로 지난주에 성감학원이라고 하는 역사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에코뮤지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또 문화랑 영역이 되겠죠. 이렇게 문화랑 예술이랑의 방송은 또 이렇게 다채롭게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네, 문화랑 예술이랑 많이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방송은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민들레, 우효의 민들레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